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형 동생 지동입니다. 이광환 형의 광형, 박지훈 동생의 지동. 좀 이상한데? 또 우리 사장님 직원을 이렇게 일하게 놔두고 혼자 이탈리아 자, EX30 아주 짧은 시간 첫인상을 알아봤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크라운입니다. 사실 제가 뭐 광형만큼 이렇게 뭐 해박한 지식으로 말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한판 몇 년 먹었다고 토요타 렉서스의 여러 웬만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 타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고객이 됐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리뷰까지는 아니고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환가! 이거 꼭 해야 된댔어 광형이. 우리 시그니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댔어. 크라운 크로스오버입니다. 88인데 앉아 보니까요, 타보기도 전에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승이 아니라 탐험을 하는 느낌인데요. 자, 시승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크라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라운이라는 차가 생소한 분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판매가 안 됐던 차거든요. 이 크라운이라는 차는 나름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무려 1955년부터 생산돼서 16세대까지 나온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16세대고요. 역사가 이렇게 깊은데 우리한테 왜 익숙하지가 않냐면,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이 크라운이라는 차는 극히 일부 시장만 제외하면 일본 내수용으로만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16세대부터는 토요타가 이 크라운을 세계 시장에도 판매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시가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크라운이 우리나라에 잠깐 판매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신진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이 크라운의 부품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2세대부터 4세대까지 판매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토요타가 크라운을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꾀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특이한 부분이, 크라운이라는 이 모델을 4가지 차종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에스테이트, 세단, 스포츠, 이렇게 아예 장르를 나눠서 개발을 했는데, 이 4가지 모델이 전부 크라운인 거죠. 하나의 모델을, 그것도 플래그십 모델을 이렇게 아예 차종을 나눠서 개발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로 쭉 매끈하게 이어지는 크라운 크로스오버입니다. 딱 보시자마자 야, 이거 지붕 라인이 저래서 2열 머리 공간 좁아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키가 172밖에 안 되는 난장이라서 당연히 여유로울 것 같아서 저보다 키가 아주 조금 더 큰 분을 한 분을 섭외를 해봤습니다. 석준씨, 이 뒷자리 타봐요. 이거 나는 안 돼서 거인이 타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앉아 봤는데, 네. 봐봐. 이거 앉아 보라고? 너무 앉아봐. 실례? 이게 광형이 없으면 크로스오버라서 누구라도 고생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크로스오버라서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괜찮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좁을 줄 알았는데 앉아보니까 괜찮더라고. 여기까지 이상했어. 여기까지는 머리 닿더라고. 그래서 이상했는데 앉아 보니까요, 괜찮아. 석준씨 키 180 몇이죠? 188인데 8? 앉은 키가 약간 2m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서 머리가 이 정도 남으면 제가 앉을 수 있으면 다 앉을 수 있어. 이 정도면 여유로운 거예요. 무릎도 얘가 지금 엄청 뒤로 밀어놨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맞아. 그렇지. 좀 당겨볼까? 무릎 공간도 여유롭네. 협조 감사합니다. 예. 출연료 얼마죠? 또 측면에서 이 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휠이 무려 21인치나 됩니다. 아무리 플래그십의 크로스오버 모델이라지만 SUV도 아닌데 21인치라니 덕분에 휠하우스도 꽉 차 보이고요. 멋있긴 합니다만 승차감과 효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시승을 할 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일자형 LED 램프가 들어갔고요. 참고로 뒤쪽에는 토요타 엠블럼이 이렇게 있는데, 전면에는 크라운 전용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업데이트된 로고라는데 뭔가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이나 명품 패션 브랜드 로고 같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다만 플래그십에다가 가격도 5천에서 6천이 넘어가는데 전동 트렁크가 빠졌어요.
심지어 이 트렁크 엣지 여닫는 느낌도 좀 뭐랄까 좀 묵직한 느낌도 없고 소형차처럼 이렇게 뭔가 휙휙 이렇게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 글쎄요, 플래그십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여닫는 느낌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라운의 전체 옵션 구성에 있어서 전동 트렁크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 같네요. 뭐 그것 말고는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인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운 실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기존 토요타 인테리어와 결은 비슷한데 12.3인치 계기판이랑 중앙 모니터를 이렇게 한 줄로 배치해서 최신 유행하는 레이아웃을 갖췄습니다. 뭐 화면은 그래픽도 깨끗하고요, 화질도 좋고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시트는 플래그십 세단인데도 나름대로는 스포티하게 생겼더라고요. 시트 두께감이 좀 있는데 앉아보니까 몸도 잘 잡아주면서 동시에 푹신하기까지 해서 착좌감이 참 좋더라고요. 멋이랑 기능성을 모두 챙긴 시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네요. 1열 열선 통풍 다 있고요, 2열에도 열선 기능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세로로 폰을 꼽는 방식인데 가로로 눕히는 방식보다 이게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 앞으로는 USB 충전 포트로 C타입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는 앙증맞은 사이즈인데 조작감 자체는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도 크기가 좀 작긴 한데 뭐 조작감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버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 스티커가 붙어있긴 한데 아무튼 자, 그리고 썬바이저는 연장이 되네요. 그리고 또 따로 카드 집게가 없고 이 거울 덮개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놨네요. 창문 스위치는 당연히 전부 업다운 다 원터치입니다. 지금 시승을 시작한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늦을 순 없죠. 제가 빨리 가서 한번 시승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급하게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저희는 이제 크라운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승 거리 자체가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교체도 해야 되고 모델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시승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본다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그때그때 드는 느낌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라운 우리나라에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또 하나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일단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2.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다가 ECVT,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죠. 무단 변속기와 배터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고 2.4 듀얼 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듀얼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이 부스트 출력을 높여줬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2.4리터 엔진에 달린 터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후륜을 굴리는 더욱 강력해진 모터가 되겠습니다. 토요타는 이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좀 운전 재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엔진과 모터가 합쳐서 내는 시스템 총 출력이 한 340마력이 넘다 보니까 뭐 최대 토크도 40이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출력 면에서는 운전 재미를 추구하기에 확실히 유리한 모델인 것 같고, 뭐 그 정도 출력이면 일상생활에서 부족하다 뭐 이런 논하는 수준을 떠나서 충분히 운전 재미를 즐길 수 있고, 심지어는 서킷에 가더라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70에서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네, 이런 가속감을 보면 사실 펀치력이 그렇게 잘 느껴지는 가속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출력과 토크를 이렇게 뿜어내는 방식 자체가 글쎄요, 운전 재미를 논할 수 있는 세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풀악셀을 밟아보면
이건 아무래도 뭐 운전이 재미있는 하이브리드다 라는 뭐 타이틀을 달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출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가속을 해보면 펀치력이 없다 뿐이지 뭐 시원시원하게 잘 차를 밀어주고 있고요. 뭐 고속에서든 저속에서든 부드럽게 잘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운전 재미를 강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실내를 살펴보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 듀얼 부스트 모델에는 뭔가 드라이브 모드가 되게 많아요. 에코, 컴포트, 노멀, 그리고 스포츠를 스포츠 S와 스포츠 S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를 2가지로 쪼개놨다는 부분도 뭔가 운전 재미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 같네요. 아까는 노멀로 계속 주행을 했는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놓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 담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해졌나? 조금 더 가속 페달이 민감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막 스포츠 S 플러스에 놨다고 해서 차가 막 완전히 돌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네, 가속 페달이 조금 더 민감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토글 스위치로 위아래로 왔다 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아래로 내리면 에코인데 에코에서 한 단계 더 내리면 위에 있는 커스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맨 아래쪽 에코에서는 아무리 밑으로 당겨도 에코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커스텀에서도 위로 누르면 에코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순환되게 하는 방식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뭐 사소하지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 제가 조금 타보기도 전에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휠이 21인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2.5 하이브리드에서도 똑같이 21인치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휠이 물론 얘가 지금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차가 밖에서 봤을 때 조금 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적으로 본다면 21인치 휠이 조금 득일 수도 있습니다. 득일 수도 있는데 운동 성능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휠이 커질수록 연료 효율도 떨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런 잔진동 같은 그런 요철을 넘을 때 전해지는 이런 잔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타가 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많이 희생을 한 거 아닌가. 21인치는 무리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인치 휠을 장착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승차감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뭐 통통거린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몰아보니까 21인치를 탑재했는데도 뭐 승차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승차감 자체가 좀 뭐랄까요, 되게 낭창낭창해요. 든든하고 단단하고 이렇게 듬직한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낭창하고 살짝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부드럽게 세팅된 승차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큰 휠이 더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참 21인치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네요, 승차감에. 도로가 이상하게 가네. 시승이 아니라 탐험을 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기로 여기로 저 황당하겠네요. 왜 여기서 나타나지? 막 이러면서. 저희 내비가 가라앉은 대로 갔는데.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해서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치고 이제 2.5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탔던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는요, 가격도 6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올해는 딱 100대만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력 모델은 이 2.5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주행 느낌이 어떨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5 하이브리드 판매 가격이 지금 5,670만 원입니다.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그 최상위인 캘리그래픽 트림 기준으로 5,260만 원대거든요. 여기에 옵션을 좀 더 하면 가격 차이는 더 줄어들겠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캠리 하이브리드랑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비교 시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달린 댓글이, 야, 캠리를 그랜저랑 비교하면 어떡하냐,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야지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캠리 하이브리드 가격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슷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옵션 이런 사항을 빼고 적어도 비슷한 가격 선상에서 동급 모델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래도 토요타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크라운을 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5 하이브리드는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ECVT랑 배터리가 조합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출력이 239마력, 최대 토크가 22.55kgm인데, 방금 전에 탔던 2.4 듀얼 부스트보다는 이 출력대가 약 한 100마력가량 내려갔죠. 하지만 이 정도 출력만 해도 일상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듀얼 부스트가 좋은 점이 있네요. 네. 엔진 음도 좀 많이 넘어오면서 좀 엔진이 용 쓴다는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탔을 때는 좋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확실히 2.5 타보니까 2.4가 쾌적하긴 했구나. 2.4를 먼저 타서 그런데 2.5만 타면은 또 뭐 그렇게 또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2.4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먼저 타고 2.4를 탔어요. 야, 둘 다 잘 나가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출력도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거든요.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시스템 출력이 230마력에 27kgm를 발휘하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또 엔진 출력뿐이 아니고 ECVT도 무단 변속기 그 특유의 좀 뭐랄까 가속할 때 이렇게 쭉 늘어지는 느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 주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특히나 또 이 고속에서까지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특별히 답답함이 없이 잘 치고 나가줍니다. 출력 부분은 뭐 솔직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하면은 사실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의 원조 맛집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2.5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공인 복합 연비가 무려 17.22km/L입니다.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20인치 휠 기준으로 15.7이니까 크라운은 그보다 더 큰 21인치 휠을 끼고서도 공인 연비가 약 1.5km 정도 더 높은 거죠. 게다가 아직 시승을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시승 경험을 미뤄보면 보통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웬만한 주행 환경에서는 공인 복합 연비보다 뭐 높거나 아니면 그거랑 거의 비슷한 연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뭐 최종 연비는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로직이 정말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뭐 실시간으로 뭐 이건 이렇게 가고요 저렇게 가고요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에너지가 흘러요. 그래서 뭐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뭐 언제 엔진이 들어오고 뭐 모터가 언제 개입하고 언제 둘 다 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기가 참 힘든데, 이런 게 다 오직 효율만 보고 로직을 구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구성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에너지 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가 5,670만 원인가? 그랜저가 5,200만 원대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그래서 거기서 옵션 조금 넣고 하면 뭐 좀 더 가격차 좁혀질 텐데, 어쨌든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급의 수입차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런저런 옵션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랜저도 그렇고 요즘 현대차가 그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좀 주로 좀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밀잖아요. 근데 또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로봇카 같다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화려한 디자인의 이쪽 아닌가? 맞나? 네. 좀 화려한 디자인의 수입차고 조금 더 젊은 감각. 여기 하나 더 가서 빠졌었는데. 그쵸. 얘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럼? 도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시승이 아니라 탐험을 하는 느낌인데요. 네, 저는 드디어 토요타 크라운 시승을 다 마쳤는데 너무 정신이 없네요. 특히 우리 사장님 광영이 없으니까 혼자 찍으랴 뭐 말하랴 운전자 교체하랴, 거기다 시승 시간도 짧아서 진짜 너무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리셋 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km로 나오네요. 역시 복합 평균 연비보다는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거의 시승 코스의 절반 이상을 와인딩 내지 시내 코스를 달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역시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연료 효율만큼은 짱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번 타보니까 들었던 생각은, 일단 이 토요타 크라운이라는 역사 깊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모델을 직접 타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승이었던 것 같고요. 주행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편안함과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 토요타 하이브리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플래그십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승차감 부분에서 22인치 휠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또한 효율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인딩을 그렇게 탔는데도 연비가 이렇게 좋은 걸 보면,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광영이 직접 시승차를 빌려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영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황카